선비와 나병 처녀의 미래.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공부쟁이 한 선비가 살았다. 선비의 학문은 매우 높았으나 과거 시험에는 매번 낙방하여 아직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선비가 학문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선비는 매우 유별나게 학문을 열심히 하였다. 서방님, 오늘은 함께 잠자리에 드시지요. 부인, 내 오늘도 마저 읽어야 할 서책이 있어서 그러니 먼저 주무시오. 혼인한 지 이미 몇 해가 지났건만 공부만 알았지 부부간의 일에도 관심이 없어 아직 슬하에 자식도 두지 못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었으나 선비가 일을 하지 않은 탓에 죽으로 끼니를 연명할 정도로 가세는 기울어 있었다. 그나마 죽이라도 먹는 것은 하루하루 방아품을 팔아오는 선비의 아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직 학문만 아는 선비는 석가래가 나발을 불어도 집을 고칠 줄을 아나 양식이 없어도 어디 가서 변통에 올 줄을 아나. 선비의 아내가 보기에는 그저 답답해 죽을 노릇이었다. 하루는 선비의 아내가 선비에게 말했다. 서방님,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두뇌회관의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사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공자, 맹자, 백날 찾아봐야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서방님, 저도 할 만큼은 했습니다. 제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말하며 아내가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벗는데 삼단같이 곱고 풍성했던 머리칼은 이미 다 잘라 팔아버리고 민머리가 되어 있었다. 선비가 그 모습을 보니 아내가 안쓰럽고 미안해 눈물이 났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내일부터는 내가 밖에 나가 뭐라도 할 만한 일을 찾아보겠소. 다음 날 선비는 아침을 먹고 의관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다. 때는 7, 8월 뙤약볕이 따가운데 글 읽을 줄만 아는 선비가 일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정처 없이 걷던 선비는 어느새 동구 밖에 냇가에까지 와 있었다. 선비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물가를 찾아 신발을 벗고 잠시 피곤한 발을 맑게 흐르는 냇물에 담궜다. 마침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날지언정 삶의 시름은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앉아있던 자리 뒤편의 언덕을 오르니 그 소리가 더욱 선명히 들려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고 어려운 서책을 거침없이 읽어 내려가는 소리였다. 그것은 저 만치해 보이는 새로 지은 듯한 움막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다. 선비는 그 낭랑한 여인의 소리에 홀린 듯이 움막 앞에 다다랐다. 실례합니다. 주인을 찾는 선비의 목소리에 책 읽는 소리가 뚝 끊겼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리십니까? 움막에서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경계심 가득한 여인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저는 아래 동네에 사는 선비인데 지나가는 길에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읽고 계신 서책의 내용으로 문답을 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혹여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결국 오라는 데도 없고 당장 어디 갈 곳 없는 선비와 또 말할 사람 하나 없던 나병 여인은 움막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거적대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문적 문답을 하게 되었다. 과연 글을 가지고 서로 화답을 해보니 참 무불통지라 무슨 일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여인이었다. 선비는 그동안 자신의 학식 수준이 맞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보니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선비는 이후로 매일 여인을 찾아왔고 나중에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학문을 논하였다. 처음 움막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나병 때문인지 가뜩이나 여름이라 냄새도 심하고 하였으나 여인의 학식에 반한 선비에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중에 여인에게 들으니
여인은 사실 윗동네에 사는 이정승의 딸 이낭자였다. 정승을 지내고 낙향한 이정승이 느지막이 얻은 무남동녀가 바로 그녀였다. 아무리 정승집이라도 나병 환자를 집안에서 간병하는 건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이곳에 움막을 지어 딸을 데려다 두고 때가 되면 하인들이 밥을 가져다 주면 여인은 끼니를 해결하면서 혼자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선비는 매일 움막을 찾아왔고 어둑어둑해지면 집에 돌아갔다. 선비의 아내는 매일 빈손으로 돌아오는 선비를 보면서도 주변 머리도 없는 남편이 그래도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게 불평하지 않았다. 선비는 또 날이 새면 아내가 쌀겨 죽이고 뭐고 한 숟가락 주면 먹고 그나마도 없으면 굶은 채로 동구 밖에 글벗을 찾아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왔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편 이정승의 딸 이낭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병 환자인 자신을 꺼리낌 없이 대해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찾아와 글동무가 되어주는 선비가 참으로 은혜로웠다. 그래서 이낭자는 뭐라도 보답하고 싶었지만 이 작은 움막에서 있는 거라곤 집에서 하인이 가져다 주는 밥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밥을 조금씩 남겨 말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말린 밥의 양이 어느 정도 되자 밥을 가져다 주는 하인에게 누룩을 가져오라 일러 말린 밥을 가지고 술을 빚었다. 이낭자는 술독을 움막 뒤편의 시원한 곳에 반쯤 땅에 묻어 두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찾아올 선비에게 그동안 정성으로 빚은 술을 대접하기 위해 술항아리를 열어본 이낭자는 깜짝 놀랐다. 어찌 들어갔는지 술 항아리 안에 커다랗고 하얀 구렁이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는 것이었다. 이낭자는 크게 낙심을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먹고 싶었던 밥도 남겨 한 달 넘게 공들였는데 다 허사가 되어버리다니. 그날 선비가 오자 이낭자는 술 이야기를 했다. 사실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는 선비님이 하도 고마워서 제가 밥을 말려 술을 빚어 놓았었습니다. 오늘은 술이 어지간히 익었겠지 싶어 술을 걸러 선비님께 대접하려 술독을 열어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안에 그만 구렁이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차마 선비님께 그것을 대접하지는 못하게 되었네요. 근 한 달 동안 공을 들였는데 선비님께 대접도 못해드리고 헛수고가 되니 제 마음이 좋지 않네요. 낭자, 그 술 맛 좀 보여주시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뱀으로 술도 담궈 먹는다는데 제발로 뱀이 찾아와 주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일 아니요? 마침 목도 컬컬했는데 잘 되었소. 잠시 뒤 이낭자가 뱀은 건져 내버리고 걸은 술을 커다란 물동이에 한가득 퍼왔다. 둘은 권커니 자커니 하며 한 잔씩 두 잔씩 먹다 보니 어느새 물동이 가득했던 술을 모두 비우고 제각기 뒤로 자빠져 잠에 들었다. 이낭자가 꿈을 꾸는데 움막 바닥에 구더기가 가득 기어다니는 꿈이었다. 이낭자가 쓸어내고 쓸어내도 구더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자꾸 기어 나왔고 결국에는 옷 속이고 입 속이고 구더기가 마구 기어 들어가는 꿈을 꾸다가 놀래서 잠을 깨었다.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시간이 제법 흘렀는지 방 안은 어둑어둑했고 선비는 집으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이낭자는 손이 가려워 아무 생각 없이 긁었는데 살갗이 벗겨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이낭자가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 벗겨진 살갗 아래로 뽀얀 새 살이 올라와 있었다. 이낭자가 다시 몸 이곳저곳을 조심스레 밀어보니 역시나 살갗이 벗겨졌고 그 아래엔 고운 새 살이 있었다. 이낭자는 너무도 놀랍고 또 기뻤다. 조심스레 몸 전체에서 골마든 살갗을 밀어낸 이낭자는 자신의 몸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목이 메어 울었다. 더 이상 몸에서 나병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드디어 나병이 벗겨져 나간 것이었다.
그간 고생한 것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지나갔다. 다음 날이 되었다. 인왕자가 먹을 밥을 가져온 하인이 문틈으로 인왕자가 잘 있는지 확인하려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병의 기운을 찾을 수 없이 씻은 듯 나온 멀끔하고 깨끗한 얼굴이었다. 깜짝 놀란 하인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 안방 마님에게 자신이 본 것을 아뢰었다. 마님, 아씨가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챙겨서 갖다 드리면서 봤는데요. 아씨 얼굴에 잔뜩 있던 울퉁불퉁한 상처 같은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문둥병인데 그 병이 갑자기 나을 턱이 있느냐? 아씨 얼굴도 깨끗하고 평소에 아씨에게 나던 썩는 냄새도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것 참 이상스럽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시지요. 마님이 서둘러 인왕자에게 가보니 정말 병이 말끔히 나아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세상에나. 인왕자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다. 사실 이곳에 매일 놀러와 글 공부를 함께하는 선비님이 있습니다. 그 선비님이 고마워서 제가 대접하고자 술을 빚었는데 그 안에 구렁이가 빠져 죽어있지 뭡니까? 저는 그 술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 선비님이 마셔보자고 하셔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 이렇게 나은 것입니다. 그 선비가 은인이로구나. 결국 선비와 인왕자에게 있었던 일은 이정승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 이정승은 세상에 그런 은인이 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비를 집으로 불렀다. 자네가 우리 딸을 구해준 그 선비인가? 네, 구해주다니요. 전 그냥 함께 글을 읽고 시간을 보내며 말동무가 되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부모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은 내 딸과 벗이 되어주어 고맙네. 자네에게 고마운 건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런데 장가는 들었나? 예, 장가는 들었고 아직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나. 우리 딸을 자네한테 시집 보내고 싶네만 저 혹시 자네의 그 철을 물리칠 수는 없겠는가? 정승 어르신, 그 말씀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조강지철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럴 줄 알았네. 결국 이정승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재물을 선비에게 선물해 주었다. 며칠 후 선비의 집에는 재물들을 가득 실은 수레가 도착했다. 깜짝 놀란 선비의 아내는 그동안의 선비와 인왕자와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얼마 자라지 않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혼잣말을 했다. 거참,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네. 난 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내 머리까지 깎고 또 방아픔 들고 해서 겨우 쌀겨밥이나 먹고 살았는데 돈도 못 벌고 벼슬도 못 얻는데 글만 읽어서 어디다 쓰냐 하고 내가 그렇게 서방님을 구박만 했었는데 그 공부가 다 헛것이 아니었네. 세상 사람들 다 각자 자기가 가진 먹고 사는 재주는 있는 거로구나. 선비의 아내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재물을 하나 둘 꺼내 놓으면서 즐거워했고 그날 이후부터는 더 이상은 남편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해 주었다고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